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집단 상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 챕터 1 집단 상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의 의의입니다. 집단의 의의와 관련해서 집단의 속성을 이제 설명을 했죠. 학자가 집단의 속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집단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쵸? 어떠한 변화를 이루고 싶어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집단은 집단원들의 의욕적인 어떤 참여 그런 것들이 같이 활용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안에서는 어떤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집단의 규준 또한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자기 지도를 위한 능력들이 집단 안에서 발휘가 된다라고 하면서 집단의 속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유형입니다. 집단을 나누는데 크게 집단은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조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치료 집단을 보면요. 집단 성원의 교육, 성장, 행동 변화 또는 사회화 이런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집단이다. 그래서 교육 집단이 있고 성장 집단이 있고 치유 집단이 있고 사회화 집단이 있고 지지 집단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교육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식, 정보, 기술, 향상 능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 역할 훈련, 청소년 성교육, 또 위탁 가정이 되려고 하는 가족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집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집단이 있습니다. 이건 집단 성원들이 자기 성장을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결혼 생활 향상을 위한 집단. 뭔가 자기 성장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퇴직을 준비하는 집단, 잠재력 개발 집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치유 집단,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유 집단, 정신역동 치유 집단, 정신역동 기법을 활용한 치유 집단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 관련, 그러니까 사회화 관계 기술, 이것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사회화 집단이죠. 그래서 자기주장 훈련 집단, 또 어떠한 여가 집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사건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원들이 삶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 집단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삶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의 취약 아동 모임, 암 환자 가족 모임,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유하는 한부모 집단 이런 집단들이 서로 위기, 어떠한 어려움, 대처 기술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집단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 집단이 있습니다.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업 달성이 목표가 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수행해야 할 과업 달성, 성과물 산출, 명령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조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조 집단은 특정 목적을 성취하고 성원 상호 간의 원조, 서로 간의 원조예요. 원조를 목적으로 형성된 자발적인 소그룹이다. 핵심 단어가 원조, 그리고 자발적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비전문가죠. 자조 집단은 비전문가들이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치료 집단과 구분이 돼요. 핵심적인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는 점에서 과업 집단과도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조 집단의 예로 마약 중독이나 공격적인 행동, 정신질환, 이런 에이즈, 이런 공유 문제에 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지 집단과 비슷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다만 지지와 상담만을 제공한다. 이것에서 이제 지지 집단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조 집단의 가장 핵심은요, 그냥 지지예요. 지지만 계속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단주 모임, 단약 모임, 정신장애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 집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우리 AA 집단이라는 거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익명, 그죠? 익명의 모임,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익명자 모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성중독자 모임, 도박 중독자 모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집단은 구조 형태에 따라서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동질, 이질, 집중 집단, 분산 집단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각 집단의 이 특징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구조화돼 있어요. 집단의 활동이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주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련의 구체적인 활동, 어떠한 계획과 절차가 있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비구조화겠죠. 사전에 정해진 활동이 없어요.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상호작용, 이거를 통해서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구조화. 구조화는 뭔가 세팅된 게 있고, 비구조화는 그런 게 없이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동질 집단은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동질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죠. 이러한 동질 집단의 경우에는 응집력, 결집력이 높을 수 있어요. 서로 결속력과 응집력이 높을 수 있고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 갈등 수준이 비교적 낮은 집단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질 집단은 그런 것들이 다른 집단이에요. 그죠?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동질 집단을 해야 되는 집단이 있고요. 이질 집단으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집중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몰아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집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2박 3일, 3박 4일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분산 집단은 주 1회 형태로 나누는 거예요. 총 뭐 8회기를 해야 되는데 그 8회기를 주 1회씩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집단은 자기 스스로 변화의 동기를 가지고 모인 집단, 비자발적인 것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죠? 자기가 의무적으로 집단에 참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자발적인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의 비구조화 집단 상담에 대한 그 특징이 좀 나와 있죠. 이것은 사전에 정해진 활동이 없다. 상호작용 자체가 주요한 치료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 점에 보시면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을 그래서 솔직하게 나눠야 돼요. Here and Now에서 느끼는 것들을 솔직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화 집단보다 지도자의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가 돼요. 구조화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대인관계 실험, 감수성 훈련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참 만남 집단, 대인관계 실험 집단, 감수성 훈련, T집단, 뭐 자조 집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 집단과 일반 토의 집단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과정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토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포인트인 거고 상담 집단은 과정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토의 집단은 분명한 주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상담 집단은 내용보다는 집단 상담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극성과 통일성이죠. 양극성은 토의 집단은 양극성이죠. 이쪽을 지지하는 팀, 이쪽을 지지하는 팀. 이렇게 해서 이제 양측, 분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반면에 상담 집단은 서로 상반된 의견도 다 수용하는 어떤 통일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성과 자발성입니다. 형식성은 토의 집단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토의 집단은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서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그래서 토의 진행을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규칙과 질서를 창조해야 하므로 형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토의 집단은 형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반면에 상담 집단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노출하거나 이러한 자발성이 아주 중요한 집단 운영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객관성 대 주관성입니다. 토의 집단은 주로 사실을 취급하는 어떤 객관적인 이 상담 집단은 주관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죠. 그리고 제한성 대 솔직성. 토의 집단은 뭔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받아요.
근데 상담 집단은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도록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죠. 토의 집단은 형식에 따른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집단을 통제하기도 하는데 상담 집단은 형식상 정해진 역할이 없고 집단 분위기를 자유롭게 조성하는 토의 집단에 비해서 지도성이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기초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면요. 집단 상담은 비교적 정상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담자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교적 정상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담자가 전문이어야 되죠.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자와 함께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상호작용,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 이해와 수용,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들,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랑? 전문적인 상담자랑.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집단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이해, 수용, 자기 이해, 수용. 그리고 어떤 성장이죠.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집단 상담은 정상 범위에서 심하게 일탈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요. 너무 일탈해 있는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집단 상담의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받은 전문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기억해 보시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력, 행동, 태도의 의미를 명료화시키는 능력, 집단 내 몰입, 상호교류, 깊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위한 실천 노력을 촉진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훈련된 전문가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집단 상담의 분위기는 항상 신뢰적이고 수용적이어야 되고요. 5번에 집단 상담은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 역동적인 대인관계 작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집단 상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 상담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정체성의 발달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자기 수용, 자신감,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거고 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각, 지혜로운 결정 능력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시옷에 보시면 가치관을 명료화하고 수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하나의 목표가 뭐예요?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이에요.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도 형성할 수 있고 민감성, 타인에 대한 민감성, 욕구에 대한 민감성도 증진하게 되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 자신의 원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 상담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 이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중요한 게 뭐예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는. 자기를 이해할 때 긍정과 부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한 인간은요. 자신의 긍정과 부정을 다 알고 이것을 수용하는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죠. 나의 긍정만 알고 긍정만 수용하고 있어. 나의 부정은 잘 안 보고 있어. 그럼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부정만 너무 많이 보고 있어.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긍정과 부정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더 많다라고 자기를 인식해주면 그게 훨씬 건강한 거겠죠. 두 개를 다 인식해도 긍정적인 면에 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은 뭐냐면요. 이해한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방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 수용한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집단 상담에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평가 또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의미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자기 평가는. 그래서 인과관계 추론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A라는 행동을 했는데 내가 A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타당성.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현실적으로 유효하고 적합한 것인지도 평가를 하죠. 그리고 도전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에서 우리가 집단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집단 상담의 장단점입니다. 이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장점. 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한 명의 상담자가 여러 내담자를 동시에 만나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 소속감, 동료의식.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뭐 A라는 나는 뭐 폭력의 경험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나 혼자서 뭐예요? 나만의 문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 하나도 없어. 나만 이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딱 했더니 너도 나도 폭력 경험이 있네? 그럼 뭐예요? 이게 그렇게 나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뭐가 좀 떨어지죠. 이것이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좀 떨어져요. 보편적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 그 다음에 소속감, 동료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또 디귿에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접하니까 학습 경험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리을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타인과 상호교류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이 되고 문제 해결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죠. 미음에 집단원들의 공동적인 피드백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상담자만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 그건 아유 상담자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담자만 한 게 아니라 집단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조금 더 파워 있게 나한테 다가오죠. 그 피드백이. 그 다음에 비읍에 집단 상담 과정에서 얻은 통찰에 기초한 대안적인 행동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집단 안에서 내가 자기 주장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집단 안에서 내가 그걸 결정했어. 그럼 그것을 집단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에 현실적이고 실제 생활에 근접한 사회 장면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대인관계 패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의 현실 검증, 새로운 행동, 내가 해본 행동에 대해서 현실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읒의 깊은 사회적 교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면요. 의심증이 많은 사람, 지나친 적대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집단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집단 상담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적절한 훈련이나 경험이 없이 집단 상담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집단 상담 리더예요. 리더가 부적절하게 지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디귿에 참여자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 마음속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집단 압력을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서로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 얘기를 막 할 수 있는데 나는 별로 내 얘기를 아직 할 상황이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집단 분위기가 다 했어. 나만 남았어. 그럼 이 사람이 압력을 느껴요. 집단 압력을 느껴서 나도 막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을에 장기 집단이 아니라면 특정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끝나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2시간을 다 썼어. 막 그러면 나는 얘기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미음에 집단 상담 경험에 도취돼서 집단 경험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집단 상담 쇼핑을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집단 상담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냥 그거에 빠져 있는 거. 이게 이제 오히려 현실 도피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비읍의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집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도 비밀 보장을 서로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한 사람의 상담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비밀 보장에 있어서 어떤 철저하게 안 지켜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옷에 생활 양식 및 가치관 변화를 초래해서 개인은 안정감을 상실하고 개인 생활의 균열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집단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더니 내가 자기 주장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 너무 참고 살았네. 내가 자기 주장을 많이 해야지 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밖에 나오자마자 자기가 이제 분노했던 뭐 가족, 어머니한테 가서 막 따지거나 아버지한테 가서 막 내 주장을 갑자기 확 바뀌어서 막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뭐예요? 안정감이 상실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관계들이 막 깨지고 이럴 수가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상담 이후의 반응들, 그러니까 뭐 진행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자기의 안정감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집단의 치료적 요인, 얄롬이 이야기했던 치료적 요인 한번 보면요. 실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단에서 내가 치료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이런 것들이에요. 실존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존적인 존재다, 불안한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집단에서 어떤 치료를 발생시키는, 치료를 높이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희망의 주입입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집단은 집단 성원들에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치료적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가질 때 치료적 요인이 되고요. 정보를 공유할 때 다양한 정보를 내가 얻게 될 때도 치료적인 요인으로 이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또한 이타심이죠.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치료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인 재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기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엄마와 비슷해. 저 사람만 보면 엄마 생각이 자꾸만 나타나.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엄마와 관계할 때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엄마가 말하면 항상 뭐 순종만 하고 이랬다면 지금은 내가 좀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 이것을 내가 좀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다른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인 재현을 집단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일시, 내가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대인관계 학습하고 집단 응집력, 이것 자체도 치료적인 요인이 돼요. 이것은 내가 집단 안에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소속감. 그럼 그 자체로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 집단에 대한 만족도, 집단의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치료적 요인으로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정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도 치료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억압되어 온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내가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 발산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이 안에 억압된 게 있어요. 뭔가 어떤 게 응어리가 있어요. 그럼 이 응어리 때문에 사실 다른 것들이 다 제 역할을 잘 못해요. 이 응어리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좀 쓰여요. 그럼 다른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풀어지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풀어지면 다른 영역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체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체도 어떤 치료적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점은 한번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집단 상담은 남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 반응을 즉각적으로 시도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집단 상담에서는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참가자가 또 도와주는 경험, 이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 집단 상담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지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발언이 다른 내담자, 상담 집단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유의 있게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만이 아니라 이 내담자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집단 상담에선 좀 유의해서 좀 볼 수 있는 이익들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집단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야 하는 내담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단 상담이 아주 유익하고요. 니은에 보시면 자신의 생각, 생활 배경 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을 습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담자. 다른 사람들은 배려,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어.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유대감 향상이, 유대감, 소속감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 동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 또 자기 노출에 관해서 너무나 위협을 느끼는 사람, 불필요하게 너무나 위협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집단 경험을 통해서 어떤 유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식인에 또 나와 있죠. 집단 상담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어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땐 집단 상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바로 개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단 상담이 이제 부적합한 거죠. 그 다음에 비밀이 아주 보호되어야 할 사람. 또 어떤 검사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 되는 사람, 검사 해석을 받아야 되는 사람, 또 너무 비정상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대인관계 기술이 너무나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집단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 일탈적인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주의 집중에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집단에 함께 어떠한 관계들을 꾸려나가기에, 집단 과정을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사실 집단에 참여하는 게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문제가 위급한 사람, 그죠? 위기인 경우. 그 다음에 내담자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심리검사, 디귿에 보시면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 사람들. 리을에 심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사람들. 미음에 너무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응에 보시면 폭행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보이는 내담자. 이런 사람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으로 상담을 진행해야죠. 이런 집단 상담과 집단 지도, 그 다음에 집단 치료, 집단 훈련에 대한 개념은 지식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집단 지도. 집단 지도는 약간 교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의 개념. 그 다음에 치료, 훈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시면 치료라는 단어.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교육과 상담과 치료. 이렇게 볼 때 치료는 가장 심각한 경우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단 치료 보면은 무의식적인 동기, 그 다음에 성격 장애, 어떤 장애예요. 장애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집단 치료 세 번째 점 보시면 현재나 미래보다 과거, 그리고 성격 구조 변화, 어떤 장애,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요. 성격 구조 변화.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치료예요.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치료의 개념이고, 상담의 개념은 교육과 치료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은 집단은 개개인의 행동 변화, 어떤 행동 변화예요. 이건 장애의 치료거든요. 이건 행동의 변화. 상담은. 그래서 정상적이고 발달적인 문제를 주로 취급을 한다. 그리고 자기 이해 증진, 이런 것들이 목표고, 개인적, 정서적 문제 해결에 치중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담이에요. 집단 지도,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집단 지도는 정보 제공이 목표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됩니다. 이 사이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게 있죠. 훈련, 어떤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어떤 훈련을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교육과 상담과 치료, 이 흐름. 그래서 이 흐름 치료가 조금 더 심각한 장애. 여기는 좀 발달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활동들 한번 보면요. 집단 상담에서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집단 상담에서 다양한 활동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떠한 뭐 집단의 어떤 역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안정된 수준을 증가시키는 거, 지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집단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초점 변화, 초점 심화, 이런 여러 가지 집단의 역동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활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집단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해요. 집단원의 권리는 집단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집단을 탈퇴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탈퇴를 할 권리가 있는데 탈퇴를 할 때 보통 왜 탈퇴를 하는지 그 이유를 집단원 전체에게 좀 알려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집단에 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말할 내용의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집단원의 권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청소년 집단 상담입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은 한 명의 상담자, 여러 명의 청소년이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목표, 청소년 집단 상담의 목표는요.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고 3번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4번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 정보, 습득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해당이 되고요. 5번에 행동의 동기 이해, 그 다음에 성 역할 모델 이런 것들도 청소년 집단 상담의 그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나 보호자에게 집단의 목적, 진행 과정,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낮은 연령의 그 집단, 청소년 집단을 진행할 때는 보호자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무엇이 진행되는지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 집단 상담을 할 때는 10번에 보시면 청소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집단 상담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허용적이어야 되고요. 되게 현실적인 주제, 감정 정화적, 상호 신뢰적, 수용적, 지원적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실 이것은 뭐 일반 집단 상담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갖고 이런 특징을 갖고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청소년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땐 좀 더 허용적이어야 돼요. 허용적이고 좀 더 수용적인, 좀 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정신질환과 같은 비정상적인 병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집단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는 이러한 어떤 병리적인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요. 대부분 일상생활의 적응이나 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하는 게 이제 청소년 상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심리치료적인 기능보다는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자기의 자아정체감을 잘 발달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청소년 집단 상담이 진행이 되죠. 4번에 청소년들은 모호한 집단 상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부의구조화 집단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집단이 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5번에 청소년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6번에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집단 상담은 역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므로 활동적인 청소년에게 구조적인 집단 상담을 할 경우에 활동적인 청소년에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에 진로와 학습 주제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에 비구조화 형태보다는
구조화나 반구조화가 더 낫다는 거죠. 모호한 걸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그 다음에 9번에 청소년은 일방적인 지시에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직면보다는 공감, 이해, 수용, 지지. 아까 허용적인 거, 수용적인 거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청소년 집단 상담은 이런 특징들을 갖는 게 좋습니다. 4번에 청소년 대상 집단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애적 사고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어떤 상상적인 청중이나 그죠?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상담자가 제공하는 안전한 구조 속에서 독립성 향상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고요. 3번에 사회성 향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4번에 개인 상담, 개인 상담 시의 그 성인과의 관계, 성인과 개인 상담을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불편감을 조금은 이 집단 상담에서는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집단 성원들의 자아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5번에 보시면 청소년 집단 상담 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비밀 보장이죠. 비밀 보장.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어떠한 것들을 정하게 돼요. 규칙 같은 걸 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했을 때 참가자 전원이 지키도록 다 같이 서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입자가 생겼을 경우에 전체가 다 동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중도 탈퇴를 하는 경우에 모임에서 참석하여 사유를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집단 외부에서의 개인 간의 만남은 추후 다른 참여자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을 하다가 이제 밖에서 또 막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6번, 지각이나 결석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거고 7번에 집단 상담 관련해서 상담자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요. 8번에 초등학생 집단 상담의 경우는 1회 30분. 초등학생들은 오래 하면 힘들어져요. 9번에 전 집단원의 참여 동기와 욕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성장, 발달에 중점을 둔다.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다. 10번에 사전 면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11번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은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12번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개별 면담을 통해서 그 사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탐색해 보는 게 좋죠. 13번에 집단원들이 회기 밖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집단 역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비협조적인 경우 과거 상담 경험 등을 탐색해서 왜 비협조적인지를 고려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집단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청소년 집단 상담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